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계택입니다. 요새 저는 밤에 많은 전화를 받습니다.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한테만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되느냐, 나라 망하는 것 같다. 그러면 요새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갔을 때 민주당의 태도를 보고 이게 나라가 아니다, 대한민국 끝났구나, 김영미라는 의원은 대통령에 내려오시지요, 그게 자랑 삼아서 또 인터넷에 올리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떤 인간들이 말할 것도 없이 그 인간들이 지금 하는 일이, 민주당이 하는 일이 윤 대통령 탄핵이죠. 탄핵을 외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윤 대통령이 탄핵하려면 해봐라 이렇게 대들었습니다. 말 한마디 댓글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민주당 인간들이 요새 뭐라 그러느냐, 지금 강서 이기고 기고만장해가지고 내년 총선에서 200석을 얻겠다. 그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탄이라는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고, 조국이 그랬고, 또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기억이 생각은 안 나는데 노인 비하 발언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이런 인간들은 내년에 200석을 해가지고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윤 대통령을 탄핵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기가 막혀서 탄핵하려면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민주당한테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기고만장할수록 하루아침에 푹 꺼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좀 올라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강서에서 실패한 것이 하나의 우리한테는 큰 도움이 될 거다, 전화위복이 계기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졌기 때문에 보수들이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위기의식을 다 갖게 됐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윤 대통령이 중동이라는 곳에 가서 107조의 우리나라 수출 또는 시장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44회 기일에 만나서 보수가 하나로 뭉친 겁니다. 완전히 뭉쳤습니다. 이렇게 되고 또 요새 여러분들은 이뇨환이라는 분이 상당히 비상대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첫 번째 내건 것이 통합입니다. 통합에서 민주당에서 그동안 정직이나 1년간 정직 이런 세 사람이 있죠. 세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한 바로 통합 차원에서 전부 징계를 해제해라, 그리고 해제를 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잘 모르는데 이준석이라는 놈이 나가서 신당을 만들겠다고 지금 떠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바로 징계를 해제시켰습니다. 나갈 명분이 없습니다. 해제시켰는데도 나가서 바로 신당을 만들면 거기에 누가 동조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뇨환 위원장이 굉장히 큰 결단을 해서 1차적으로 당을 화합시켰고, 당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은 바로 앞으로 스스로 자기가 자폭하는 일이 되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뇨환 위원장이 나는 처음에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김은경이 같은 인간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두 번째 얘기한 것이 여러분 잘 아는 좀 희생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구했던 국회의원 30명 줄여라, 우리가 했던 거 어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20%는 물갈이해라. 그 다음에 3년 이상 3번 이상 국회의원 한 사람 대통령 측근은 물러나지 않으려면 험지에 가서 바로 야당 텃밭에 가서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래갖고 반발을 많이 할 줄 알았는데 대통령이 아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이용이라는 의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는 내려놓겠다,
딴 사람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분 말 한마디에, 이용이라는 분이 말 한마디에 딴 사람이 그거 보면 저러면 저건 반역자구나 이렇게 몰리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이뇨한 씨가 아주 비상대책, 화합이라는 것, 통합이라는 것 다음에 한 것이 희생이라는 거 아주 명확하게 혀를 찔렀습니다. 이거 실행 않고 못 갑니다. 그리고 그동안 다 그랬지만 국회 특권 내려놓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얘기했던 그 속마음을 탁 터뜨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지금 서울 변두리에 있는 시들은 서울로 편입기를 전부 바랍니다. 그런데 김포시 서울로 편입한다. 이러니까 바로 서울 주위에 있는 위성도시처럼 되어 있는 시가 전부 서울시로 편입하기를 요구하고 있고 세계 추세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울뿐만 아닙니다. 부산에 있는 바로 이 문재인이가 있는 양산군도 부산으로 편입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에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지금 저희가 잘하는 것 같지만 지금 서서히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덩어리로 뭉쳐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우리는 망할 일이 없다. 우리 분당 사태 나와봐야 이준석이 혼자 나가고 분당이 안 나온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로 똘똘 뭉쳐가면은 이길 수 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이를 법원에서 봐주는 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선거법 재판 128일간을 미는 어떤 판사, 이 판사에 대한 강력한 지금 여론이 지금 때리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또 요번에 빨리 대법원장 할지라 대법원장이 다음 주에 아마 대통령이 인준 요구를 국회에 할 겁니다. 지난번에는 인준 거부를 했지만 계속해서 인준 거부하면 결과적으로 이재명이 죄를 덮기 위해서다 이런 여론 때문에 계속 덮어가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분이 들어가면 아마 어떤 분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 여론을 알고 있는 분이 대법원장에 들어가면 아마 먼저 대법원장 패거리를 싹 갈지 않겠나. 내년 1월 정기 인사에서 이렇게 되면은 아마 지금 이재명이 재판 제일 끌고 가지 못할 겁니다. 이런 조건이 앞으로 우리한테 오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우리 전광환 목사님을 중심으로 광화문 세력이 그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주님의 뜻이 바로 이루어지고 저는 요새 어떤 유명한 여러분들 박경이라는 그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저한테 20페이지는 장문의 편지를 보내서 나는 형제님을 지지한다. 그리고 형제님을 위해 기도한다. 왜냐? 우리나라가 망할 위기에 있는데 그분 얘기입니다. 그분은 지금 저 공주에 가서 혼자 기도원을 짓고 20년째 기도를 합니다. 나는 사제를 통해서 예수님과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예수님과 직접 하느님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통해서. 그분 얘기해요. 윤석열 대통령을 보내준 것은 대한민국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보내준 거다. 맞죠? 그래서 내가 바로 정의교는 적절하니까 형제님도 공산주의를 막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보호해 줄 거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워라. 이런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긴 얘기, 시간 넌 벌금 내라서 겁나가지고 긴 얘기 않고 우리가 이렇게 지는 것 같지만 지금 이기고 있다. 네, 안심하고 나가서 우리는 힘껏 싸우면 된다. 그리고 다음 주에 광화문에 100만 명 모이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윤석열이 이겼다! 이겼다! 전광훈이 이겼다! 이겼다! 광화문이 이겼다! 이겼다! 11월 11일 날 100만 모여서 끝장내자! 감사합니다.